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환경보호 조항을 명시한 나라, 부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탄 헌법 제5조 3항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의 최소 60% 이상을 산림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나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인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동쪽 끝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 부탄. 면적은 약 38,000평방킬로미터로 우리나라 남한보다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인구는 불과 7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왕국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실로 거대합니다. 부탄은 현재 국토의 약 72%가 산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헌법에서 요구하는 60%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계 평균 산림률은 약 31%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63% 정도로 꽤 높은 편이지만 부탄의 72%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산림률은 경제 발전과 함께 줄어들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부탄은 헌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도, 아무리 개발 압력이 커져도 60%라는 최소 기준선은 절대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헌법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부탄이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때 부탄 국민들과 지도층은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환경 파괴와 함께 오는 각종 부작용들을 목격했습니다. 부탄의 4대 국왕 지금의 신계왕축은 이미 1970년대부터 국민총행복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환경적 풍요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헌법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항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헌법 제5조 3항의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최소 60%의 부탄 국토가 산림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시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세대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태계 전체의 보전을 의미합니다. 부탄의 산림은 히말라야 생태계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수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이며 탄소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실제로 부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탄소 네거티브 국가입니다.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네거티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탄이 배출하는 탄소보다 흡수하는 탄소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연간 약 2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산림을 통해 600만 톤 이상을 흡수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과 실행의 결과입니다. 부탄 정부는 모든 개발 계획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산림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곳에 더 많은 나무를 심도록 규정했습니다. 부탄의 산림 정책은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전체 산림의 약 80%가 정부 소유이지만 실제 관리는 지역 주민들이 담당합니다. 주민들은 산림에서 필요한 목재나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지만 동시에 보전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부탄의 전통적인 불교 문화와도 잘 어울립니다. 부탄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산림 보전은 종교적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탄 헌법의 이 조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전 인류의 위기로 대두되면서 부탄의 사례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부탄의 사례가 자주 언급됩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부탄은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부탄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구 밀도, 경제 구조, 지리적 조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탄이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언이나 목표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탄의 산림 보전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자원 보전 효과가 큽니다. 히말라야에서 발원하는 강들이 부탄을 거쳐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흘러갑니다. 부탄의 산림이 이러한 수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 효과도 놀랍습니다. 부탄에는 호랑이, 표범, 아시아 코끼리, 붉은 판다 등 멸종위기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토의 51%가 국립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탄 헌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탄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가 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입니다. 인도의 전력을 수출해서 얻는 수익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청정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것도 건강한 산림 생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업도 부탄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부탄은 고부가 가치 저영향 관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량 관광객보다는 소수의 고급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입니다. 아름답게 보존된 자연환경이 이러한 관광 정책의 핵심 자산인 것입니다. 물론 부탄의 정책에도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지 확대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도시 집중 현상도 산림 관리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 중심의 산림 관리 시스템이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지역의 기온 상승으로 산림 생태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고산지대에서는 나무 한계선이 올라가고 있고 새로운 병해충의 출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탄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새로운 산림 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탄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환경 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입니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환경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입니다. 부탄처럼 헌법에 명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경 보전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문화와 가치관의 역할입니다. 부탄의 산림 보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 문화에 바탕한 자연 존중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부탄 헌법이 모든 시대에 걸쳐 60%를 유지하라고 명시한 것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부탄 헌법 제5조 3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환경 보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나라 부탄이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탄의 사례가 더 많은 나라들의 영감을 주어 환경 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탄처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지구는 분명히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탄 헌법의 놀라운 환경 조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